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높은 지지율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3월 5일에 발표한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32.4%. 그다음에 3월 6, 7일 조사한 문화일보 28.3%. 그리고 3월 6일에서 8일 그래가지고 어제 발표한 한길 리서치 29.0%. 그러니까 3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높은 지지율의 효과가 어디서 올까? 또 일각에서는 이게 맞아? 이런 뭐 궁금증이랄까 의문들도 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온다고 볼까요? 아무래도 사퇴를 하다 보면 좀 그런 효과들이 있죠. 뭐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보기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죠. 압도적이에요. 그건 저는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라고 보지 않고 왜 그러냐? 한마디로 하면 대의 명분이 저는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왜 정치를 아직 본격 선언은 안 했어요. 하지만은 퇴임 사회도 나타났잖아요. 국민 보호.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 이게 정치를 하겠다는 명분을 뚜렷이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전 총장이 대구 가서도 한 번 퇴임하기 전날 갔다 왔는데 대구에서 지지도가 이재명 지사 경북 사람이거든요. 이재명보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4배나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대의 명분을 우리 정의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투기판도 수사도 안 하고 조국, 윤미향, 뭐 이광철 뭐 다 불법이 판치는데 이 나라 똑바로 세우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서부 영화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정의를 바로잡는 존 웨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총잡이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비겁해서 지하철에 깡패가 나타나면 다 숨기만 하는데 나 저는 깡패 잡겠다. 저는 국민들이 거기에 감동한 거 아닌가.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올해 92살이거든요. 영화 배우 오래 했고 감독인데 오래전 영화가 그랜 토리노라고 있어요. 그랜 토리노. 그 소수족 그 꼬마가 갱단한테 협박받고 그러니까 꼬마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웃집이 이해관계도 없는데도 자기 목숨 걸고 갱단하고 싸워서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는 저는 그랜토리노 영화 같은 그랜토리노 효과도 있다. 다들 비겁하게 숨는데 나는 불의하고 맞짱 뜨겠다. 문재인 너도 그렇잖아.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그 대의 명분 이게 저는 지지도를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그 클린턴 이스트우드 아주 멋지게 생겼던데 내가 실물을 봤는데 미국에서 어느 골프장에 구경 갔어요. 그런데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경호원들 하면서 키가 한 190대일걸요? 일단 멋있더라고. 나이도 들어 그때는 이제 한참 나이가 되죠. 올해 92살입니다. 그때 아마 한 70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도 멋있더라고요. 뭐 서부 영화도 많이 했고 영화 제작자 감독을 하면서도 라스트 미션이라든지 또 허디슨 강의 기적 이런 영화들 한 거 보면 아주 멋진 감독이죠. 그 사람이 그 정치적인 사상은 좀 보수 우파지만 그냥 보수 우파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우파가 돼야 된다. 이런 거 많이 주장하는 분이죠. 아까 그 TK 민심도 얘기했는데 경남일보고 대구 KBS가 공동조사했어요. TK에서 윤석열 지지가 51.8%. 그리고 이재명은 13.5%. 홍준표 무소속 의원. 대구가 지금 지역구 아닙니까? 대구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했죠. 여기를 텃밭으로 해서 내년 대선에서 마지막 정치 일생을 걸고 대회전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11.5%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또 3.6%예요.
그러니까 대구 연고를 아예 깨부신 거예요. 왜 그렇게 써요? 정의를 내세우니까 TK 지역 사람들이 보통 권력에 대접을 많이 받은 데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시대 때 역사를 보면은 TK 지역이 소외를 됐습니다. 예. 남인들 벼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 선생부터 학봉 김성일 선생 공부 열심히 한 선비예요. 그러니까 예. 대쪽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살인파들 권력에 저항하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오, 선비 정신 됐네. 그러니까 자기 아무 연고도 없는데 윤석열을 좋아하는 거죠. 저는 그런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동김 씨가 세도 정치를 오래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쪽에 안 있고 서울로 와서 장동김 씨라고 그랬어요. 장동김 씨라는 거. 거기는 서울 근방에 많이 살고 땅은 충청도에 많이 있어요. 기호지방에. 장동김 씨도 구안동, 선비들이 신안동에 주로 있거든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선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하지요. 그렇죠. 경상도는 땅도 별로 없고 하니까 자식 나면은 땅 없이 하니까 공부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심의 화신이죠.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3.15 부정선거 이런데 불길처럼 일어난 게 대구 지역이죠.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저는 TK 지역이라고 봐요. 거기 지역도 뭐 어느 지역님들 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제가 태어난 충청도는 애국지사는 많은데 시동이 좀 늦게 걸립니다. 그렇군요. 김자진 선생, 단재 신채호, 만해 안영은, 유관순, 그럼요. 윤봉길 많은데 시동이 좀 늦게 걸려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는 영호남이 좀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의병도 충청도에서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호남, 영남, 경상도 쪽에서도 많이 일어났지만 그렇죠. 과거에 독립군들 이렇게 한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만주로 가서 그렇죠. 김자진 선생도 그런 분이죠. 네. 어쨌든 뭐 윤석열 전 총장 얘기에다가 약한 역으로 셌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지금 LH 투기 사건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대한 기대로 그렇죠. 반사심리랄까 그런 것으로 이제 투사된 측면도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그동안 부동층으로 특히 이제 중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문재인 찍었던 그건 좌파 쪽에 있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문재인한테 실망해갖고 중도로 온 사람들. 그렇죠.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가기는 싫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윤석열 지지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한국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라든가 문화일보 이런 데 보면은 과거에는 그런 그 부동층 그러니까 나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이게 한 20%에서 30%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5%에서 10%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부동층이랄까 중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로 옮겨간 게 하나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샤이보스라고 좀 있지 않습니까? 좀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오케이 하고 전부 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도층이랄까 또 샤이보스 부동층들의 대폭적인 이동 이게 아마 윤석열 그런 그 높은 지지율의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 중도층들이 많이 윤석열한테 그 이동이 된 거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약점이라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정치 초년생이라는 거. 그렇죠. 앞으로 넘어야 될 허들이 많아요. 아마 그 통행세가 제일 비싼 데 중에 하나가 정치 쪽이에요. 그렇죠. 새로 오면은 마구 반기문 총장도 한 20일도 안 돼서 그만뒀잖아요. 퇴주잔 하나로. 통행세가 워낙 세서 두 번째 약점이 이제 확실한 지역 기반이 없다는 거죠. 정치 쪽처럼 텃세가 강한 데도 없거든요. 그럼요. 아버지 고향이 이제 충청도지 본인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지역적인 기반이 없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국정농단 수사로 인해서 친박근혜 강성 보수들은 아직도 좀 거부 반응이 있죠. 그때 수사를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뭐 이건데 지금 그런 세 가지 약점을 대의 명분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올바른 올곧은 정신 이거를
덮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도층도 환호하는 거 아니냐. 지금 윤석열을 외면하는 건 아주 문바들 이쪽만 윤석열을 비난하고 안 쳐다보지 중도층이나 우파나 모든 쪽에서는 윤석열 대망론이 상당히 있죠. 거기에는 또 본인의 인간적인 매력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그 고시 구술을 했는데 고시 공부하면서 공부 많이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문을 이렇게 많이 다녔대요. 상가집에 가면은 덩치가 커서 매일 그 상여 메고 다녔답니다. 예. 그러니까 친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그 의리가 있는 그런 스타일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패션도 보세요. 위에 양복은 항상 자켓 좀 커 보여요. 예, 좀 넥타이는 좀 헐렁해요. 그 몸은 좀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아주 예의도 바르면서도 그 패션이 또 회색 자켓은 밤낮 입더라고요. 그 예. 잠옷인가 봐요. 그게 개 끌고 나올 때도 하고 동네 산책도 다 그거 입고 사니까 그런 또 인간적인 풍모도 털털한 그런 그렇죠. 서민풍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지금 뭐 청와대에 있는 문모나 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지나치게 샤이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거를 좀 극복한 정치인이지 않겠느냐. 앞으로 정치 참여한다면 그런 기대감이 지지율에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현상이랄까? 네. 윤석열의 바람. 네. 이게 허리케인이냐 아니면 찻잔 쏘고 태풍으로 끝날 네. 것이냐 이렇게 예측이 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은 25% 안팎에서 아주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낙연은 15% 네. 안팎. 네. 그러니까 이낙연은 이제 3강이라기보다는 1중으로 떨어진 거고 그렇죠. 사실상 2강 체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나 이낙연은 자기들이 지지율 높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이번에 그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됐는데 그 퇴임식에 나와서 그 이재명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지지율은 그 바람입니다. 바람. 이낙연도 그 지지율이라는 게 늘 변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또 깔아뭉개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불편한 심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윤석열 지지율이 바람이 아니고 저는 진짜 태풍이라고 봐요. 앞으로 허리케인이에요. 허리케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뭐 이제 정치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난을 그 많이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검찰밖에 아는 게 더 있냐? 뭐 경제나 뭐 북핵이나 국방이나 뭐 이런 거 안보나 하나도 모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1시간만 토론하면은 내가 박살내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다 알아서 뭐 합니까? 아니, 잘하는 사람 쓰면 되지. 박영진 의원은 자기는 다 아나요. 네. 우리도 뭐 같이 패널로 많이 해봤지만 아니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는 잘했거든요. 본인이 경제 잘 알아서 했나요? 이제 경제수석한테 김재익이나 뭐 그때 김재익, 네. 훌륭한 사람들로 경제 총대 맡겨서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익 경제수석한테 정치하고 경제랑 나눠서 그러니까 잘한 거죠. 또 윤석열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자기 사람 챙기기가 과해서 정권 잡으면은 자기 사람만 챙길 거다. 근데요, 옛날에 공무원 중에서 일 제일 잘한다는 소리 들은 게 이현재 금융감독원장 부총리 잘했다 소리 들었거든요. 그때 이현재 사단 많았어요. 이현재 사단이 그때 지금도 뭐 막강하죠. 일 제일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하고 뭐 행정은 다르긴 하지만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은 포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부터 벌써 비판하고 그럴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보고 저는 이재명이나 이낙연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 확장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은 엄청나게 그렇죠. 크다고 봐야죠. 네. 또 이념적으로도 진보든 보수든 그걸 지금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그렇죠. 보면 양쪽의 측면을 다 갖고 그렇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예. 이낙연은 얘기하는 거 봐요. 뭐 반기문을 기름장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기름장어 시즌 2죠. 기름장어 먹고 마요네즈에다가 뭐 이렇게 뭐 설탕 타서 먹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기자 출신이라는데 예스노가 없고 아부하는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분명 한계가 있죠. 기본소득 갖고 이제 국민들을 뭐 포퓰리즘으로 자꾸 이제 좀 유혹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진입할 경우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네. 그게 지속적으로 그렇죠. 논란의 대상이 되고는 그렇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직거하면서 네.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될 텐데 뭐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대다수 지지자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야 한다는 게 한 40% 그리고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뭐 이런 게 한 14%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막 나온 그 여론조사 보니까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조사했던데 제3지대 후보로 나오면은 찍겠다는 사람이 45.3%. 그러니까 제3지대 그렇죠. 신당. 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은 찍겠다는 사람이 45.2%. 네. 똑같아요, 사실상.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3지대 신당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냐 네. 이것에 대한 선택이 언젠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물론 그것이 신당을 만들었다가 또 통합할 수도 있고 뭐 야권의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재편이라는 것은 사실 재보선 이후 뭐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은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기는 해요. 단점이 다 있죠. 제3지대가 선명성을 확보하고 신선한 이미지, 중도파를 끌어들이는 효과는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제3지대에서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제3지대에서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 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제3지대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정주영 회장부터 뭐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안철수도 그렇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문국현에 창조한국당 다 실패. 이인재 다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으로 바로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탄핵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틀 안에 윤석열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우선은 제3지대에서 시작은 하고 국민의힘하고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가서 가야겠죠.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범야권 신당이 아주 통합신당이랄까 그렇죠. 이런 것이 좀 만들어져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마지막으로 황교안 전 대표 썩 우리 윤 대표님은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던데. 아유 사람이야 훌륭하신 늑대를 분인데. 잡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죠. 정계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늑대를 이제 문재인 정권을 늑대라고 칭한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좀 싸늘한 것 같아요. 반응은. 요새 트로트 경연대회 노래 있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지금 어수선한 거죠. 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둘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무주공산이 되니 뭐 당권, 대권을 향해서 도전하겠다. 뭐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우리가 나무랄 수 없는데 그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나는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할 일 없어서 정치하는가? 진짜 뭐 목표가 있어서 하는가? 그게 막스 베버가 얘기한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그렇죠. 제1 요건이 소명의식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정치를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확신할 때 나와야 하는 거예요. 황교안 65세거든요. 저하고 동갑인데 저 나이가 젊었다고 하기는 늙었고 늙었다고 하기는 젊거든요. 힘은 넘치는데 총리까지 법무부 장관 한탄더러만 왔는데 갑자기 한 1년 노니까 온몸이 근질할 거예요. 갑자기 전화도 잘 안 오고 저도 그러던데요. 언론사 있다 나오니까 옛날에 평생 2개월 지나면 다 끊어집니다. 평생 형님처럼 모시겠다는 애들이 연락이 없더라고요. 대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형님 고마웠습니다 하고 또 술 사러 오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저 지리산 보로샘을 보내주시는 분. 나하고도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 자기가 멀리서 보면서 좋아했다고 해갖고 신문사 나온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봄만 되면 저렇게 고로쇠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아이러니 같아요.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배신하고 모르는 사람이 잘해주고. 그래서 황교안은
할 거 없어서 영 올드 정치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국민에서 소명의식이 있는가. 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나는 정치인의 DNA가 있는가. 예. 제가 보기에는 정치 DNA랑 좀 안 맞는 면도 많거든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점은 안철수과예요. 안철수도 예. DNA였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장면이 저는 4.15 총선 때 졌다고 봐요. 정광훈 목사랑 광화문에서 손잡은 거. 이게 중도층들이 좀 흔들렸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단식할 때, 단식은 저는 훌륭하다고 봐는데 9일 만에 그만두면서 출구 전략을 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허둥지둥 병원에 입원한 거. 감동을 못 준 거죠. 그리고 4.15 공천 때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가지고 막 뒤집고 한 게 실패로 저는 돌아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 정치인의 DNA가 있는가 여기 대해서 본인이 좀 더 고민하시고 그래도 만약에 정치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 대선 끝나고 시작하시는 게 어떤지. 대선 때 예. 뭐 윤석열 총장 만약 그렇죠. 대선으로 나서시면 그렇죠. 화끈하게 도와주고 예. 예. 그 위에 봐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색스폰 불고 신안 간증하고 예. 무료 법률 상담하고 이런 봉사가 정치 못지않게 더 보람찹니다. 근데 그거가 좀 부족하고 회개의 시간이 좀 더 저는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찻잔 쓰고 태풍이 아니라 정말 허리케인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대권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빅뱅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